네, 김차동 FM 모닝쇼 이제 막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일요일 4부 예고해드린 대로 굿모닝 인문학 다시 부활됐습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변함없이 이충훈 아나운서,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이번 주 주제는요? 그 세계는 여러 분쟁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쿠릴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독도도 또 일본이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분쟁 지역으로 저희가 속하는데 이 분쟁 지역 안에 소수 민족들이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 민족의 어떤 역사와 또 뭐 신화 이야기 그리고 애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경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 문준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준일입니다. 교수님 그 비장애인 도쿄 올림픽이 마무리되고요. 한창 패럴림픽이 진행 중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올림픽과 관련이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올림픽에서 가장 자국의 어떤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는 자리가 바로 개막식하고 폐막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개막식과 폐막식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인상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여타 올림픽에서 어떤 자국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웅장한 퍼포먼스나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제 저한테 인상을 준 것은 폐막식 공연에서 일본의 여러 전통 춤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아이누족의 전통 무용하고 네. 오키나와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전통춤 에이사라고 하는 전통춤을 네. 영상으로 보여준 것들. 두 족은 예. 일본의 그 최북쪽과 최남쪽 그렇죠. 민족을 다룬 예. 그 영상이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아이누족하고 오키나와족 춤 이외에 그 뒤에도 일본의 여타 춤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다민족 국가에서 자기네들의 포함되어 있는 소수민족의 어떤 문화들을 자아 문화로 편입시키는 경향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단일 민족의 신화가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고요. 자신의 일본 민족 말고는 다른 민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아이누족과 그 오키나와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실상 거의 일본인들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던 민족들이고 그렇군요. 존재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민족들입니다. 예. 오죽하면은 아이누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홋카이도 지역에 예. 일본인 지역구 의원이죠. 지역구 의원이 2001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민족이다. 홋카이도에 물론 아이누족이 있지만 네. 지금은 완전히 동화되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단일 민족 순혈의 단일 민족 신화를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아이누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사회에 동화된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멸종 민족인 거죠. 예. 그렇게 순혈의 단일 민족 신화를 고수하던 일본 사람들이 그 아이누족의 춤을 제일 첫 번째로 보여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누족도 이제는 일본인 민족이다. 그런 라고, 의미로 이제 예. 또 예. 그래서 그들의 문화도 우리의 문화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정치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아이누족은 일본의 영토 분쟁에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의 핵심은 북방 사계섬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북방 사계섬을 일본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반환하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 2018년에 구릴 열도 사계섬, 그 북방 사계섬에 거주하는 아이누 민족을 예. 러시아의 원주민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러시아 쪽에서. 아, 러시아 쪽에서요? 예. 이 아이누 민족은 러시아의 원주민이다. 상당히 일본으로서는 좀 뭐랄까요? 상당히 좀 도전적인 어떤 입장문이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1년 뒤에 일본 국회에서 아이누 신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굉장히 법률의 이름이 긴데 아이누인들의 긍지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일명 아이누 신법인데요. 이게 일본의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 법에는 아이누를 일본의 선주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러시아와 일본이 아이누 민족을 각자 자신들의 원주민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을 아주 경쟁을 하는 식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유는 이제 뭐 가장 단순하죠. 이 아이누 민족을 이용해서 북방 이 사계섬을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일본은 내부적으로는 어떤 순혈의 단일 민족 신화 때문에 아이누족의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아이누족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스스로 아이누족이라고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민족인데 네. 대외적으로는 이들의 존재를 이용해서 또 북방 사계섬을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누족의 기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면 어떤 역사적인 실마리를 좀 찾아서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이누족은 지금 살고 있는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주로 이제 북해도, 홋카이도입니다. 그리고 도호쿠 지방 뭐 이렇고 그리고 러시아 영토로 보면은 구릴 열도하고 사할린섬 그리고 캄차카 반도 이런 데 거주하던 선주민입니다. 그런데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미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원주민으로서 일본 열도에 정착해 있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역사가들은. 그래서 전 일본의 어떤 국가가 등장하기 전부터 일본 열도 전역에 살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밀려간 사람들의 아마 후손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본 역사의 기록으로 등장하는 것은 한 7세기 무렵 정도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예. 뭐 에미시, 뭐 에조 이런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혹시 이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에미시나 이런 말들을 에비조, 에미시, 에비조, 에조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에미시라는 말은 혹시 월령공주라고 왜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했던 애니메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늑대 예. 개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예, 늑대의 무리와 인간의 무리 그 어느 무리에도 속하지 않았던. 예. 예, 그 월령공주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신화가 아이누족의 신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기에 월령공주에 보면은 에미시족이라고 나옵니다. 예.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또. 예. 그래서 그리고 7세기에 이제 그렇게 북방으로 밀려가서 북해도, 홋카이도를 주 거주지로 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뭐 그래서 그 북방에 살고 있는 아이누족과 그리고 본토에 살고 있는 일본 민족 간의 어떤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고 나자 네네. 이제 메이지 정부가 1869년이죠. 예. 그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땅을 그 당시까지로는 이제 홋카이도인데 그때까지는 에조지라고 불렀습니다.
에조의 땅이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조는 아이누족을 호칭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그 에조지를 그때 홋카이도로 개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홋카이도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홋카이도로 개칭하면서 그곳에 개척사를 설치하고는 이제 그 홋카이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이누는 일본에 정복당하고 나서 일본의 동화 정책에 의해서 자신의 언어도 아이누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었어요? 예, 따로 있고요. 아이누족은 골격이 서양인 골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서양인 골격이고 수염이 아주 많고 예. 단단한 골격인데 그 아이누어도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일본어만 사용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적인 어떤 유산들은 철저히 금기시되어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좋아진 이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 아이누족의 민속 문화를 복고하는 어떤 문화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복고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 일본인 교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누족을 연구하는 일본인 교수가 네. 아이누족의 문화를 복고하는 운동을 할 정도였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왜냐하면은 아이누 원주민들은 이미 그때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인 원형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그 어떤 민족들이라고 하면 그들의 창제 신화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 아이누족의 창제 신화가 있다면 그 신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예. 여러 이렇게 소수민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라져가는 민족들의 이야기들, 항상 우리에게 좀 흥미를 주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창세신화라고 하는 땅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서 아이누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 예, 사람. 마치 독일의 아우토반이 그냥 도로라는 뜻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이누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베리아의 소수민족들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시베리아의 에벤족이니 예. 에벤키족이니 이런 유카히르족이니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민족들의 이름도 따져보면은 다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이름이 없었군요. 그냥 사람을 지칭하는 그냥 명칭. 자신들을 사람이라고 명하는 호칭이 자신들의 민족 명이 되는 겁니다. 그 언어로 그냥 아이누족이 된 거군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누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뜻과 반대되는 뜻은 이제 신이라는 뜻인데 그 신은 아이누어로 카무이라고 합니다. 카무이,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창세신화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창조하는 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늘의 지배자, 창조자를 뜻하는 신은 아누이족의 최고 신이죠. 파세카무이라고 합니다. 파세카무이라고 하고 이 파세카무이가 땅을 만드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땅이 만들어지는 신화는 시베리아 여러 신화에서 보면은 주로 새가 많이 등장합니다. 조력자로. 그렇군요. 새가 많이 등장하는데 아이누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베리아 신화를 또 이야기하게 됐는데 시베리아 신화에서도 보면은 태초에 세계는 끝없는 물로 이루어졌다고 됩니다. 끝없는 대양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 그 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세계를 창조하는 조물주 파세카무이, 아이누족의 조물주 파세카무이가 할미새를 내려보냅니다. 할미새? 예, 할미새. 할미새가 아이누족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새인데요. 그 할미새가 그 아무것도 없는 물 위를 이렇게 날아가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렇게 날개짓을 해서 물을 한쪽으로 몰아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땅이 나타나는데 대륙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렇죠. 할미새가 그 날개짓으로 물을
저쪽으로 몰아버리고 첫 번째 땅을 나타나게 하는데 그 땅이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물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할미새가 그 땅을 이렇게 톡톡 뛰어다니면서 꼬리로 땅을 쳐가지고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지는 거군요. 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할미새가 그 땅 위를 총총총 뛰어다니면서 꼬리를 까딱까딱 하는 게 그 영향 때문이라고 아이누족은 믿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네요. 예. 뭐 이렇게 땅 만들어진 이야기는 지역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끝없는 대양이 아니라 호수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호수에서 이렇게 조물주가 내리다 보니까 호수 깊은 곳에 이렇게 거대한 물고기가 살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 송어라는 지역도 있고 연어라는 지역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조물주인 파색 하무이가 그 거대한 송어를 표면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예. 그 송어의 등에 섬을 이제 옮긴 다음에 그 섬에 사람을 살게 했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제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 섬을 바치고 있는 송어가 가끔씩 몸을 움직이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땅을 바치는 물고기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신화소들은 사실 여러 민족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뭐 그 대지 기원 신화를 보면은 이제 그 아이누족들이 주 거주지가 당연히 홋카이도였기 때문에 예. 홋카이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파세카무이가 땅을 만들고 나서 남자와 여자 두 신을, 남매신이죠, 두 신을 그 홋카이도로 내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섬을 남자 신한테는 섬의 북쪽하고 동쪽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 신한테는 섬의 서쪽을 네가 완성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남자 형제는 그래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섬의 북쪽과 동쪽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 신은 그때 잠시 다른 여자 신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섬의 서쪽 면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도 홋카이도 섬의 서쪽은 울퉁불퉁하고 오르지 않고 돌투성이다.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흥미로운 창제신화 이야기까지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예. 오늘 아이누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 알아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이누족 이야기를 기원하고 그들이 지금 일본과 러시아의 중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의미,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랜 이야기들, 창세 신화, 이런 것들을 한번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사라져가는 것들은 언제든지 있었고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네스코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세계 6,000개 언어에서 한 2,500개 정도 언어가 지금 소멸할 거라고 발표를 하고요. 그렇군요. 민족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누족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아이누족 말고 다른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조그만 소수민족들, 하지만 이런 소수민족들의 이러한 옛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또 연구하고 수집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사라져가는 것들에게도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의 오랜 이야기에 어떤 고대의 숨결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아이누족의 오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문준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